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제 미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날 지금 이슈들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오늘 천천히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 상황과 이제 뭐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조금 더 도움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일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일단 뭐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먼저 어제 미국 시장 그 이슈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IMF에서 국제 IMF 국제통화기구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4.9%에서 지금 4.4%대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오미크론 확산과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좀 고려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등 21년까지 코로나 이슈 이후 이제 좀 회복하던 선진국들이 일단 뭐 대다수 코로나 이전에 좀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좀 반영한 것도 한 몫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투자은행. 다음은 이제 투자은행 블랙록이 금리 인상 대비 보수 투자 전략에 좀 필요하다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랑 좀 의견이 좀 동일하죠. 지금 일단 저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드리는 내용 자체가 현재 구간대 이제 금리 인상 대비 사실상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 증시 충격만 보시더라도 충격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발표 때마다 일단 뭐 나스닥 등의 이제 좀 기술주 위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첫 금리 인상 시기로 좀 보고 있는 3월 에는 지금 같은 한 번에 좀 약세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충격 자체가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얘기만 나와도 지금처럼의 하락. 그 다음에는 정말 반영이 됐었을 때의 하락. 그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BP 상황에서의 이제 발표 이후서부터 처음에는 뭐 3%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뭐 1.5% 아니면 뭐 0.7%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그리고 일단은 세 번째 보시면 반도체 공급량이 여전히 이제 좀 취약하다고 좀 언급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이제 가격을 좀 책정한 기업이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급망 여파에 따라서 상품 및 원료 가격을 좀 장난치는 악덕 기업이나 판매자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어디든지 있는 것 같죠. 뭐 당연히 이 가격 얼마 전에 뭐 요소수 대란 났을 때랑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좀 발표하는 이유는 관련해서 이제 좀 믿을 만한 정보를 좀 얻었는데 단속전에 일단 좀 뭐 경고를 주는 것이나 또는 뭐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그렇죠. 지금 현재 공급망 쇼크. 이 공급망 쇼크는 정말 저도 계속 뭐 9월이 아니고 뭐 여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공급망 부족에 따른 지금 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있다. 이런 위함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진척이 없는 이제 ARM 인수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뭐 다만 좀 오랜 기간 좀 노력했던 만큼 정말 포기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리자들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 경쟁이 좀 강해진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화이자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을 개시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현재 고점을 지금 찍고 좀 다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곤 하지만 백신 소식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 뭐 과거 첫 백신처럼 빠르게 이제 FDA 승인이 나올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현재 오미크론 자체가 좀 독성이 약한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상황 자체가 확산세 자체가 이미 고점을 찍고 좀 다소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본인들이 언급하기를 이제 뭐 3차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던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3차까지 지금 부스터샷까지 지금 맞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실상 나오더라도 승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한 주간 있었던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신뢰지수의 상회는 경제지표 중에 좀 유일하게 좀 좋게 나온 부분인데 이외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량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구매자 관리 지수는 예상치를 좀 하회한 부분이고요. S&P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18.3%로 예상치를 지금 상회하는 상황은 주요 경제 지표의 좀 불안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지표의 상승이 금리 인상 발표에 좀 다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는 은행 대출이 좀 상당히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발표 인상에 따라서 좀 부담감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재 금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 현황인데요. 좀 천천히 여기서도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좀 4분기 실적 발표다 보니까 대다수 좀 좋게 발표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월요일은 IBM 그리고 엑시스뱅크, 할리버튼 모두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만큼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헬스케어 및 제약사 대표 종목인 존슨앤존슨 주당 수익률은 좀 상회를 했었지만 보시면 이 매출은 조금 소폭 하회하면서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고요. 그 외에 기타 뭐 기업들 실적 발표가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뭐 작년 같은 상승폭은 절대 보여주진 못했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에 불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급등 상황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매출이 아니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하고 좋게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수준, 지수보다는 낙폭을 줄이던가 아니면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만 해줬어도 이번에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조금 달랐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금융 섹터들이 이제 실적 발표와는 좀 다르게 조금 주가 상승 폭을 이제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크게 이어오던 지금 하락이 이번 주 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있을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FOMC 회의 결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은 3대 지수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8% 역시나 가장 큰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S&P 다우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 상승분에 따른 하락분으로 봤었을 때 사실상 0.886 이 구간대에서는 저점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매도세가 강하긴 했었지만 이 구간대를 좀 지켜주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랫꼬리는 지금 크게 잡히고는 있지만 이 구간대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금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있을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 결과가 굉장히 좀 방향성이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쉽사리 얘기는 좀 드리진 못하겠지만 현재 추세로 지금 봤었을 때는 한번 지금 5일선에 지금 한번 변곡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에 지금 변곡 구간이 한 번은 나타내줘야 그래도 반등에 좀 낌새가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5일선과 밴드 하단선 낙폭 계속 같이 보여주면서 지금 낙폭을 계속적으로 매수세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뭐 발발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 자체를 반등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이 가격대를 확실히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기준으로는 34,312 그렇죠. 지금 현재 34,297에 마감을 했었는데 어쨌든 34,300대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그래도 앞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도 1월 한 달 내내 눌러주긴 했지만 2월부터는 추세가 그래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는 다우보다 지금 보셨을 때, 그쵸? 낙폭 자체를 훨씬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S&P는 그나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오히려 나스닥이랑 거의 이제 커플링 움직임으로 더 큰 낙폭 매도세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도 지금 886 수치 이후서부터 지금 낙폭 이어진 자리가 그래도 이 구간대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격 충분히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자리값인데 함부로 지금 예측은 하지는 않을게요.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의 낙폭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주요 라인대가 4,297 그러니까 4,300선이겠죠. 4,300선을 계속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굉장히 좀 주요한 자리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정말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내용들 지금 다 가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지금 매도세가 정말 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새벽 시간대에 선물 리딩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스닥의 지금 낙폭과 상승 흐름 자체가 정말 시장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단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 가져가기 정말 힘든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자리값 같은 경우가 그쵸 13,980까지 지켜주는 자리값인데 얘는 훨씬 뛰어넘었죠. 지금 자리값 보시면 13,000 지지 여부까지도 지금 눌러줄지 안 눌러줄지까지 보여주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이슈 내용들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현재 주식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관망을 좀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대 지수 자체가 지금 모두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반등을 지금 보여주기는 아직 좀 힘든 시장이고요. 이번 한 주는 그래도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다.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켜보는 거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일단은 PPT에서 제가 실적 발표 현황에서 그쵸?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어느 정도 이제 상회를 해주는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어제자 발표. 지금 지수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보시면 다우가 0.19% 그리고 S&P 1.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대 하락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이 기업들 지금 IBM 같은 경우는 그쵸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동안은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져 있는 지수 흐름에 따라서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5%대, 5.6%대 지금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대비 추세로 지켜봤을 때 618 자리값 눌러주고 나서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제가 나중에도 교육 시간 한번 마련해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그 외에 내용 자체 해석도 한번 가져가는 시간 가질 테니까 한번 그냥 제 해석 자체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자, 그래서 IBM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오늘, 상승폭에 따른 내용 자체로 프리마켓에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고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정고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 구간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상 FOMC의 결과 그리고 지수 자체가 반전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대에 바라봤을 때는 제가 예상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려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120달러대까지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이 들고 있으니까 자, 단기 반등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청산해 보고 잠깐 이번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그동안 상승폭을 계속 키워갔다가 지금 오히려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좀 지켜봤을 때 618 되돌림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해줬던 상황이니까 얘 역시도 상승폭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고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기간값 자체를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달간의 추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예상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한 마디선, 저항 라인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존 저항대는 매물대가 확실히 존재를 하는 가격대, 존재하는 구간대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가격 예측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수학적인 분석이나 내용 자체, 이 피보나치 분석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어쨌든 호시적 발표하면서 어제자 그래도 7%나 지금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구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예상 고점이기 때문에 할리버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청산 자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진입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5일선 이탈 구간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기가 맞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넘겨볼게요. 시간 지금 벌써 20분이나 흘렀는데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게 나왔지만 사실상 지수 자체를 좀 견인할 정도의 이제 대장주다 보니까 어디서 나스닥 하락폭에 맞춰서 2%대 낙폭을 좀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진짜 호시적 발표하면서 2%대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를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나올 때 지금 특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헬스케어 이쪽 섹터 같은 경우, 헬스 섹터 같은 경우는 CS2022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섹터 키워드로 좀 볼 만큼 아직까지는 좀 올 초반부터 해서 1분기 좀 강한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일단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쵸? 인스트루먼트 티커 일단 TXN입니다. TXN. 일단 낙폭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마켓, 그쵸? 어쨌든 포스트 마켓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4%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제 실적을 지금 달아봤을 때 모두 대폭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스트 마켓에서 지금 강하게 다시금 상승하면서 어쨌든 낙폭을 지금 다 만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대에 봤었을 때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도세보다는 오히려 얘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수에 견인을 하면서 추세 자체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FMC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홀딩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일단 좀 지켜보고요. 다음 빠르게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빠르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8,500명 파병 준비하는 미국.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에서 계속 보고 계신 부분이죠. 이 부분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였죠. 미국이 이제 자국 군인을 8,500명 북유럽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 빠르다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전형적인 압박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군이 분쟁 지역에 투입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미군이 단 한 명이라도 사상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좀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군인 한 명이라도 사상 시 이제 전면전 가능 발언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러시아와 이제 좀 분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나토 가입도 이제 좀 상당시 좀 자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칼을 빼들자 이제 좀 국제 경찰을 좀 자신하고 있는 미국이 안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냅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또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분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아닌 좀 동유럽 국경 그리고 즉 이제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지대에 이제 좀 병사를 배치를 하면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 불안한 경제 요소를 좀 외부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내부에 이제 좀 문제는 외부 이슈로 이제 좀 덮어버리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후반부에는 이제 이 지정학적 분쟁 요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좀 좋은 투자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제가 정말 기다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FOMC 회의와 이제 좀 성명 발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고 내일 새벽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이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현재 결정이 가장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가 가장 연준이 일단은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을 좀 보여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뭐 미국 정부 당국과 좀 마찰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 1월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면밀히 짚어보자면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은 분명히 연준의 대응으로
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반등이 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줄 것이냐 이 지금 판가름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지를 저도 보내고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경제 지표 발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 결과는 제 예상에서는 뭐 시장을 확실히 좀 달래주는 상황으로, 그렇죠? 달래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아니면 그래도 기존 기조를 조금 유지는 하지만 좀 부드러워진 뉘앙스를 좀 취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예 달래기를 가져가면서 우리 금리 인상 절대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리고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무조건 건너뛸 거야. 이 정도까지 좀 뉘앙스를 보이면서 완벽하게 좀 달래줄 것이냐 아니면 좀 기존 기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되 정말 가져가더라도 정말 베이비 스텝으로 정말 짧게 정말 작게 우리가 올릴 것이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피할 테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려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달래기를 결국에는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 해석을 가져가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가 다 지금 일단은 좀 반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제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지금 보시면 상품무역 수지 10일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가 지금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에너지 정보국 원유 재고량, 그리고 FOMC 성명, 이거는 방금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상치 좀 더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 속에서 그래도 다른 자동차 기업들보다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과 더불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지 아니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할지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테슬라 주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낙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900 초반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일단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테슬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스닥 본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스닥 추세가 지금 계속 꺾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똑같은 결과값을 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그렇게 제가 좋다라는 표현을 지금 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버 레버리티라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CS202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렸을 때, 오전에 이제 제가 또 팟에서 새벽 방송에서 이제 좀 언급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혁신상 수상을 했었죠. 일단 특히나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혁신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체열을 하면서, 그렇죠? 피를 뽑으면서 체크를 실시간으로 이제 뭐, 몇 시간 단위나 아니면 하루 뭐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한 거는, 패치를 이제, 바늘이 뭐 붙어 있는 이제 패치를 부착을 하면 14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내 당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부분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 주가, 이 기업 주가랑 그리고 이 기업, 티커 ABT, 에버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한번 꼭 지켜보시고 올 한 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유망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텔,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불어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T&T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진입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 얘기하기가 정말 애매한 지금 상황이죠.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지금 현재 뭐 괜찮다, 좋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또 하나예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티커는 EW인데 이 기업 자체도 한번 실적 발표 흐름 그리고 추세 자체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금 현재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위기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도 지금 시장이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한 주 그리고 1월 한 달이다라고 제가 지금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이제 전쟁 위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제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일 텐데, 뭐, 현재 지정학적 위기 상황은 좀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면, 뭐,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지금 러시아가 60개 군단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반대편이죠. 그래서 유럽 쪽 국경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과연 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지 그리고 침공한다면 미국과 나토가 과거 크림반도 점거 시에 보여줬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좀 적극적으로 방어전에 돌입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불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미중 경제 갈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이제 하락 모멘텀이 정말 하방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2025년까지 하나의 지금 중국을 좀 언급을 하면서 대만을 좀 흡수 통일하려는 듯한 좀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대만은 지금 현재 반대는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좀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력 통일을 좀 의미하는 건데 현재 미국 항공공단 이거죠. 항공군단이 일본 자위대와 더불어서 남중국해 등의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폭격기가 대만 영해에 이제 좀 침공하고 있는 상황 자체 이제 사태까지 이제 좀 가려져서 지금 남중국해 상황도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 분쟁 시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는 뭐 나스닥 이런 지금 기술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고 추천을 절대 드리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는 어딘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저랑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노란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닳도록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서도 한번 언급을 또 드렸었죠. 100에서 뭐 125달러까지도 원유 가격 지금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좀 가까이 느낀 지금 현재 국제 분쟁 갈등 시기를 좀 보면서 20세기 최후의 이제 전쟁으로 좀 불렸던 걸프전 그리고 21세기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졌던 분리 사태로부터 이제 이어진 아프간 전쟁 그리고 이제 제2차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뭐 14년도엔 크림반도 합병 평소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느끼진 못하지만 최근 30년 내에 벌써 좀 이름만 들어도 좀 아는 분쟁이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을 조금 상세하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시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분쟁 과정 속에서 가장 좀 안전한 투자처는 당연히 어딘지 대한 고민 그리고 현재 또다시 뭐 하나 또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연준의 지금 양적 긴축 언급에 따른 미국의 이제 증시 약세 속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해킹할 만한 투자처는 어디일까 고민하는 끝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제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뭐 수요가 이제 뭐 증가하거나 좀 공급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급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이제 좀 상승할 만한 상품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리스트 한번 지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철, 알루미늄, 그리고 우리 텅스텐, 그리고 금은, 그리고 히토류. 뭐 다 아는 원자재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가지고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유 관련 사항들부터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이 좀 가속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장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시설을 예멘군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유가가 한번 크게 놀랐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예멘 반군과 이란 등 이제 반미 세력과 사우디를 위시한 친미 세력 간의 세력전으로 이제 번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지역 갈등 같은 경우는 곧 유가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슈죠. 원래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제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인,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분위기를 좀 고조시킨 상황에서 전 세계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자원인 원유 가격이 가장 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역시 최소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뭐 100달러에서 뭐 최대 120, 뭐 125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만큼에 유가 지금 투자 상품들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일단은 원유 차트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자, 정말 이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상승 흐름대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예상했었던 일단은 87, 이 구간대. 지난주에도 이제 좀 언급을 똑같이 드렸었죠. 우리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만나는 시간 중에 제가 이 구간대는 고점이지만 다시금 추세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에 있었던 이 빨간선, 이 채널 라인 때는 깨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은 여기서 보여줄 수 있지만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결국엔 돌파 자리가 계속 100달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라인 때 깨져주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물 투자는 사실상 뭐 매달 로로보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상 이 가격 등락폭에 한 계약만 들고 있어도 가격대가 뭐 그냥 몇백만 원 하루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ETF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지금 이 소개 관련 ETF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입니다. 티커는 USO고요. WTI 원유에 대한 단기 나이맥스 거래소 이제 선물 계약을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 변동성과 이제 거의 유사하게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가 없는 일배수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랠리와 좀 더불어서 월간 상승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3.14% 좀 잘하고 있고요.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렇게 좀 간접적인 투자로 좀 지속적으로 올 겨울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해라.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주까지도 똑같은 얘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좀 다음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천연가스 내용이죠. 천연가스 가격이 좀 가장 직격탄을 날리는 사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얼마나 찍어내기에 좀 그러는 건지라고 보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자료가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인데, 사실상 1위, 2위 생산량이 뭐 기타 국가들을 압도하는 지금 상황이죠. 확실히 보시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 3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 가운데 지금 2위 러시아, 3위 이란, 그리고 6위 중국은 대표적인 반서방 그리고 반미 국가 중에 하나고, 다음 5위 카타르, 9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내 뭐 완력성, 그렇죠? 앞에서 지금 뭐 원유 관련해서 언급드렸던 문제죠.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뭐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생산량 절반 이상이 글로벌 시장에 좀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역시 좀 유망한 투자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다만 가격 등락폭이 어마어마하죠. 천연가스 한 번이라도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 등락폭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선물 대응으로는 절대 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변동성만 보시더라도 굉장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ETF를 준비를 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제 내추럴 가스 펀드가 있습니다. 티커는 UNG고요. 해당 펀드 자체는 천연가스에 대한 뭐 근월물, 선물계약과 그리고 수합계약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사는 지금 현재 US 커모디티 펀드고 04년 7월에 이제 처음 개시를 한 펀드인데, 전적으로 이제 뭐 천연가스의 이제 가격에 이제 향방에 좀 크게 좌우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수익 자체는 5.57%, 연수익률은 44%나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저랑 지금 노란 쪽방 같이 하고 대신에 부부장님이 계속적으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초까지는 아니고 여름부터 해가지고 천연가스 상승한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례적인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 그래서 연수익률 자체 44% 가져갔었고, 일단 뭐 현재 일단 레버리지는 절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배수, 9배수가 없는 펀드를 좀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티커 UNG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뭐 준비한 지금 내용 자체도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한번 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철과 알루미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볼 텐데요. 앞에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동계올림픽 대비로 뭐 맑은 중국 하늘을 좀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를 슬로건하에 이제 뭐 현재 뭐 대다수 오염물질 발산이 큰 산업들을 제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은 뭐 날씨를 조절한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공장 자체를 외곽적으로 빼고 이런 지금 그렇게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죠. 정말 중국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렇게 공장 생산 가동을 안 할 때랑 할 때랑 정말 진짜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 공기의 질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그렇게 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 허베이성에서 2021년 철강 생산량이 이제 10% 감소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 이제 20년 자료인데 세계 철강 업체별 연간 조강 생산 순위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1위, 3위, 4위 기업 자체가 바이오 그룹, 그리고 HB, IS 그룹, 그리고 사강 그룹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2위 같은 경우는 뭐 아르셀로미탈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랑 인도의 미탈이 합병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위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그리고 뭐 6위는 포스코, 우리나라 기업이죠. 보시면 이제 미국과 이제 미국 무역 전쟁과 이제 좀 더불어서 남중국해 이제 군사적 긴장을 좀 높이고 있는 중국의 이제 철강 생산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19년은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결국에 미중 갈등 심화와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 기업 자체가 지금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상황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좀 재밌는 결과값이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고 나머지 국가예요. 그렇죠. 이전에 이제 2000년 초반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제 영향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인데, 20년대까지 이제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나머지 국가들보다도 거의 2배가량 알루미늄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루미늄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산화알루미늄 자체가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산화되는 알루미늄 특성상에 일단 산화알루미늄이 아닌 순수한 알루미늄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뭐 엄청난 화학약품이 들어가고 또 이제 뭐 높은 온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엄청난 오염물질이 좀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뭐 철과,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의 이제 대표적인 알루미늄에 좀 투자하는 펀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지금 ING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 때는 원유랑 알루미늄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회사죠. 바네크 벡터 스테 ETF 티커는 SLX입니다. SLX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철강 회사에 대한 가중 지수를 추적하는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중 지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가총액의 합을 특정 공식을 통해서 수치로 변환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펀드는 뭐 철강성 원자재 자체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철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차트도 지금 좀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느냐, 관련 기업을 통해서 지금 간접 투자를 하느냐의 좀 차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 수익률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0.8%대인데 연수익률 자체 20%대 가져가고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의 원자재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비중을 나라별 비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40%로 일단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브라질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한국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 역시 해당 펀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관련해서는 해당 E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알루미늄, 비출 금속 관련 ET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조금 혀가 꼬이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ETF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인베스코에서 이제 설립된 ETF로 명칭은 인베스코 DB 코모디티 인덱스 트래킹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사는 당연히 인베스코 그렇죠. ETF 제가 교육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양한 비철 금속을 좀 포함해서 원자재에 좀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원자재 종합 선물 세트 ETF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좀 이도저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거는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고 어떤 거는 뭐 등락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흔드는 거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시장 방향성 그리고 각각의 한 종목만 가지고 좀 리스크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커는 DBC고요. DBC 티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거 투자가 있냐면 상품 구성 자체가 일단은 금,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 그리고 WTI, 그리고 뭐 원유, 브렌트유, 그리고 콩밀, 설탕, 그리고 옥수수, 구리, 천연가스, 그리고 뭐 알루미늄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 모든 원자재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재는 계속적으로 가격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DBC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증시에 눌려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폭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